네, 지난 시간에 312조 사망에 따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었을 것, 그리고 내용을 인정할 것이라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에 선고된 2000도 4383호 판결인데요. 당시 312조 2항이지만 현재는 310조 3항이 되겠습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진정 성립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준비 또는 그 준비 절차에 있어서 원 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입법 취지로 입법된 것이다. 자, 310여 사망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미흡하다, 박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와 법조의 문헌에 비춰볼 때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 자체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신문조서라는 서류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그 진술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조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그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그 전에 들은 사람이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피의자 320조 사망의 적용 범위가 이렇게 확대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피해자에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한테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죄명을 잠깐 보고 올까요?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네요. 그걸 피해자에게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다음 날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해서 피고인을 데리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자들의 진술은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312조 2항 현행법으로는 312조 3항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볼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네, 내용 부인의 효과라기보다는 312조 3항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전문자인 피해자의 진술도 역시 내용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다. 310조 3항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5항에서 보시면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314조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냐 그런 견해가 있지만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이고 대법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역시 314조를 부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했지요.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314조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왜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는지 2009도 6602호 판결을 보시면요.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공동 피고인은 되지 않았지만 같이
공범관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던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데, 당연한 결과로 피의자 신문 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성법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 진술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라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보이면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6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312조 1항 내지 3항, 즉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로 할 수 없게 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는가? 탄핵 증거에 대해서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만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는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탄핵 증거에 대한 예습을 겸해서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5도 2617호 판결인데요. 검사가 유죄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현행법에 의하면 312조 3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렇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성은 인정이 된다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312조 3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더라도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이제 나중에 배우는 형사소법 318조 2의 규정에 따라서 명백하지만 법정에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하다. 한편 증거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 규칙 132조 1항의 취지에 비춰보면 탄핵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 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 즉 탄핵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증거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탄핵 증거의 경우에도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내용을 부인해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검사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했지만 탄핵 증거라는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항소를 하면서 탄핵 증거라는 취지를 밝혔고 어쨌든 법정에 제출이 돼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결국 입증 취지가 진술이 된 것이고 피고인 측에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그 의견을 듣는 등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서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탄핵 증거를 공부할 때 다시 등장을 하겠습니다. 법리로서는 312조 3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임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도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연습 문제라고 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사기죄 공범으로 그렇죠? 작물 취득죄로 또 기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은 사기죄 공범, 병은 작물 취득죄로 기소돼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1, 2, 3, 4, 5항을 실어놨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전문 증거, 전문 법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1, 2, 3, 4, 5항을 읽어보고 올 1월 달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올 1월 달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유독 판례를 직접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꼭 풀어보시고 공부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3항으로 넘어왔는데 왜 3항이죠? 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얘기한 것이고, 2항은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항으로 드디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등장을 했죠. 참고인 진술조서는 수사 파트를 공부하면서 임의 수사로서 진술조서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의의를 보시면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써놨으니까요. 참고 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바로 312조 4항의 법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구별하지 않고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는 어떤 요건이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실질적 진정성립이죠. 세 번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여야 한다. 이렇게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 성립,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의 기회, 그리고 특신 상태, 이렇게 4가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결국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증거 능력의 요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라는 것은 진술자의 참고인의 간인과 서명 날인의 진정이라는 형식적 진정 성립. 왜냐하면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와 서명 날인을 거부한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48조 7항에서요. 그런 부분. 그리고 조서의 작성 방법.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시 조서의 작성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1학기 때 저희 공부한 바 있습니다. 소송 서류에 공부할 때. 그리고 제3자의 출석 요구에 관한 규정 221조 등에 따라서 진술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 만약에 진술자가 가명으로 가짜 이름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1도 7757호 판결을 보시면요. 형사소송법 312조 4항은 처음 등장한 저희 조문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적법한 절차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물론이고 앞서 본 것처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죄명이 공갈, 업무방해, 협박 등이잖아요.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실명을 적으면 그것이 유출이 돼서 나중에 어떤 피해가 생길까봐 가명으로 기재해서 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서가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와 같이 가명으로 작성된 조서라 하더라도 공판 기일 등의 원 진술자가 출석해서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그렇죠? 312조 사항에서 규정된 다른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심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는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것은 312조 사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판단한 다음 가명 진술조서에 대해 진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반대심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그런 판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명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한편 증언을 번복하기 위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은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수사 파트에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법정에 나와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일방적으로 증인을 소환을 해서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했을 때 그것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이후에 이미 수사 파트를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2012도 13,665 판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참고인 진술조서는 첫째,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는 것은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 진술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그렇죠? 대체적 진정 성립 방법도 인정이 됩니다. 마치 312조 2항처럼요.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실질적 진정 성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 진정 성립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 있죠. 검사가 작성한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그렇죠?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아닌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명칭이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312조 1, 2항이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310조 4항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첫 시간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한 바 있죠. 그래서 결국 310조 4항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 작성의 312조 1, 2항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라는, 그죠? 그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부분은 공범이 아니면 당연히 제3자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공범이라 하더라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310조 4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판단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310조 4항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얘기는 결국 312조 4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원 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있는지 판례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95년도에 선고된 9호도 484 판결을 보시면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렇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이든 아니든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며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바, 이때 원 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임의성을 부인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조서의 형식과 내용, 공동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결과 그 진술이 임의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역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현행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라는 요건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312조 4항에 의해서 당해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그렇죠?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읽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99도 3063 판결, 99도 3063 판결을 보시면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것도 역시 312조 4항의 요건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다만 등본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등본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그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 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 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수사절의 진정성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그렇죠? 이 사건에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다른 사건에서 증언 인정을 한 것은 안 되고 현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즉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건에 출석을 해서요. 공판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공범인 A, B가 각 자신에 대한 공판 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본인 혹은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검사 작성의 자신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하여 임의성 및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긴 하지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본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현재 사건에서요. 반드시 A, B 등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 사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서류의 진정 성립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의 검찰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이지만 현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를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다소 중요한 얘기가 되어서 빨간색으로 99도 3063 판결하고 95도 484 판결을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성립의 진정과 관련해서 규칙 134조의 3은 3.1항은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문 자체에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녹화물의 증거를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이 돼야 되고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이 돼야 되고 또 특이한 세 번째 요건이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려고 그러면 그 원진술자가 법정에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인이 결국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라는 것은 바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자, 312조 1, 2, 3항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의 특별한 요건이 등장을 했죠.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족하고 실제로 반대 신문이 행하여졌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대신문 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 진술자가 참고인이죠. 결국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했어요. 법적 보완 절차 방식,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이 됐는데 그 다음 진술을 거부해버리면 반대신문할 기회가 상실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적법한 절차 방식,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성립, 그 다음에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에 이어서 특신상태도 인정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특신상태라는 것은 312조에서 공부했던 312조 1, 2, 3항에서 공부했던 특신상태와 같습니다. 그렇죠?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인정하면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적인 정황이 있을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요. 형사소송법 312조 4항은 저희가 방금 공부한 바와 같고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몇 번 줄 쳐드린다 그랬죠?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과연 어떤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렇죠? 구체적인 상황의 사건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고 판례는 그것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말하는 것이다. 진술 상황의 신빙성을 말하는 것이다. 적법 절차에 준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이런 견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이러한 특신 상태는 증거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법적 사실로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누가요?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시간에 이번 동영상의 첫 시간에 본 바가 있지요. 그래서 원심은 이 사건 2항을 보시면요. A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도 사법경찰관이죠. 여기서는 국정원 직원일 것 같은데요. 진술조서 중 참고인 진술조서 중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검사가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A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신 상태에 하에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니까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수용조사,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조치 재량권, A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A와의 접견교통권, 임의수사의 방법, 수사 재량권, 공판중심주의 등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등의 위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안이죠. 결국 이 사례에서는 A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수사관의 회의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경우라면 특신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내용의 신용성 또는 상황의 신빙성 또는 적법 절차에 위반된 내용으로 다 포섭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경우가 이와 같이 특신 상태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본 사례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312조 사항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314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314조에 의해서 결국 312조, 313조의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이제 뒤에 314조를 공부할 때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같이 다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12조 5항에 의해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